서 변호사님, 이재명이는 일단 영장 기각 이후에 기가 좀 살아나가지고 아주 적극 공세적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병상이랄까 뭐 녹색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또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말로만 지난번 대표될 때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을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 민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왜 또 민생 영수회담 하자고 했나요? 지금 이제 뭐 아니 김기현 제가 먼저 이제 만나면 방송에서 되잖아요. 그게 아마 금요일날 연합뉴스부터 예. 제가 이제 계속했지만 그 회담요, 그 지새끼하고 무슨 회담을 합니까? 범죄자하고. 저는 이 영수회담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안 할 걸로 저는 믿어요. 아예 뭐 지금요. 댓글을 안 얻더군만요. 이재명이는 이게 그럼 왜 그러냐? 이재명이는 이제 뭐 이런 이제 꼼수겠죠. 자기는 이제 그 자꾸 이게 워낙 방탄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고착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탄 이미지를 조금 희석시켜 보자. 예. 민생 이야기 꺼내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탄 이미지 좀 희석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당내에서도 내가 이게 그 명실상부한 대표다. 예. 그러니까 영수라는 게 결국 내가 야당의 영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격을 확 높이려는 거예요. 대통령급으로. 자기 스스로. 예. 홍준표 그러니까 야당의 대구시장이 그랬더라고요. 대표로서 이제 그 위상 예. 이런 것도 좀 올려보고 그다음에 뭐 또 국민들 일부 이게 또 어리숙한 일부 개딸들처럼 이런 분에게 진짜 우리 이재명이가 민생 걱정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일부 쏘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꼼수에. 그러니까 이제 뭐 다목적으로 방탄 이미지 희석하는 거 그다음에 대국민 민생 챙기는 사기극처럼 예. 연출 또는 이제 그 당내 위상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지는 아마 이게 꼼수로 제안했겠지. 근데 이거는 뭐 고민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일단 이게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안 맞다 봐요. 정치라는 거는 이게 그 공자님 말씀처럼 정명 이름을 바로 잡아야 돼. 네. 용어가 헷갈려 버리면 정치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 우리 후쿠시마 물도 처리수입니다. 오염수 아니에요. 네. 처리한 거예요. 이게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영수회담, 영수라면 자기는 야당의 영수고,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마치 국민의힘의 뭐 대표인 것처럼 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동급으로. 아니 문재인 때도 청와대 대표회담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만 오라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생 그래 걱정되면 김기현 대표하고 국회에서 둘이 만나서 거기서 이런 법안 합의하면 처리하자, 이 민생법안 처리하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해야지. 아니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예. 지금 이게 이재명이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옛날에 뭐 YS나 DJ 때는 뭐 여당 총재를 겸직할 때 총재를 그때는 견제하고 이게 있었어요. 뭐 영수회담이 예. 말이 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 이게 용어 자체도 안 맞고요. 저는 대통령이 만나줄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이게 지금도 중대 범죄 혐의자입니다. 이게 뭐 영장이 기각돼서 자기는 마치 대법원에서 무죄 받은 것처럼 떠들고 이게 마치 이게 뭐 사과해라 적반하장으로. 아니 그러면 막 김경수나 조국이는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그럼 사과했으면 나중에 실형 나왔는데 맞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대통령 보고 어디 사과해라 한동훈 파면해라 이러면서 이게 민생 걱정하고 정쟁은 자기가 다 해놨고 제가 이게 숫자를 가지고도 방송에 제가 했잖아요. 예. 총리도 지금 회의만 또 가결시켜 놓고 지금요. 뭐 장관들 여차하면 탄핵 온다고 하고 그러고 지금 있지 이게 않습니까? 1년 6개월 됐잖아요. 그중에 해임 건의안만 3번째입니다. 예. 해임 건의안 3번. 그 다음에 탄핵하겠다고 한 게 7번. 예. 그 다음에 특검하자 3번. 그 다음에 국정조사하자 4번. 이게 뭡니까? 이게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발목 잡기로 하다못해 정부 조직법은 안 바꿔주고 예. 안 바꿔주고 하기 지금도 여가부 있잖아요. 여가부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럼 없앴으면 됐지. 그리고 또 김영 장관이 뭐 인맥 또 떠들어. 이놈들 한 번이라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성복한 적이 없어요. 예. 계속 불복하면서 이제 와서 뭐 민생 운운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볼 때 쇼가 해도 야 이자가 이게 진짜 쇼 하나는 저는 뭐 끝내죠. 대통령실이 이게 제대로 대응했다 봅니다. 이 그러니까 개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완전 무시를 하고 있고 설사 영수회담이 이루어져 갖고 무슨 성과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야 나 때문에 이렇게 공이
자기 공으로 다 돌려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짓을 왜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언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홍익표가 원내대표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영수회담 하자고 제의하니까 그 당시 수석 대변인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뭐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정권이라든가 또 제왕적 그런 총재 시절에 그런 했던 영수회담은 전혀 지금은 맞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거부한 거 아니고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홍이죠. 홍익표도 이제 과거의 홍익표가 지금의 홍익표의 적이 된 거죠. 예. 그때 문재인 때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영수회담 필요 없다고. 자기도 원내대표 되고 나니까 나 부끄럽죠. 과거에 발언이 있으니 아마 저는 홍익표가요 몇 달 못 갑니다. 왜냐하면 홍익표가 이제 지금 후회하겠지. 지역 옮긴 거. 서쪽으로 옮겨놨잖아요. 이게 패착이에요. 서쪽 과빙. 작년에는 이제 그 삼선했거든 성동구에. 예. 그러니까 이제 공천이 안 될까 싶어서 험지로 가겠다. 폼 잡고 서초로 왔잖아. 예. 지금 이게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서초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홍익표처럼 민주당이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서초는 홍익표 저는 뭐 몇 달 하다가 어차피 공천은 되겠지만 본선이 떨어지면 길어봤자 총선 몇 달 남았습니까? 몇 달짜리 원내대표지 총선 끝나면 떨어지는데 무슨 이게 원내대표가 돼요? 저는 뭐 홍익표 이자가요. 뭐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도 TV조선에도 만나고 사람은 싹싹합니다. 사람은 싹싹한데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뭐 귀태라 그랬어요. 귀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뭐 귀태 있잖아. 예. 아주 입을 하수구입니다. 수석 때 한 얘기예요.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귀태 발언. 입이 하수구라니까. 입이 처리하기 전에 후쿠시마 핵폐기 오염수 있잖아. 예. 이거보다 더 지저분한 놈이 홍익표입니다. 처리하기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기수보다 입이 더 위험하고 지저분한 놈이 홍익표다. 저는 홍익표에게 몇 달 못 간다. 이래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이가 적극 공세를 펴고 있는 게 11일 날 있는 강서 구청장 선거 아닙니까? 이 선거 자체를 판을 키워갖고 이재명 선거로 지금 만들려고. 이거 윤석열 심판 선거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상당히 박빙의 싸움을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거기 뭐 국회의원 세 지역구가 세 개가 다 민주당이고 워낙 야세가 강한 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판을 자꾸 키워가지고 이거가 뭐 큰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고 뭐 바로미터다 뭐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네요. 병상에 앉아가지고 진교원 오라고 해가지고 또 격려하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요. 성패는 이제 뭐 따져봐야 되지만 예. 제가 이제 김태우를 사면해라. 그다음에 후보를 내라. 예. 그다음에 경선에서 김태우가 이겨서 당당하게 후보가 된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성패를 떠나서 제가 이게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예. 그거는 논쟁을 해도 좋아요. 저는 김태우 사면한 게 맞다 봐요. 예. 왜? 자, 우리가 이게 100가지를 폭로하다 보면 한두 개 뭐 공익 신고 대상이 아닌 것도 한두 개 포함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번에는 김태우 거는 저는 그게 없다 봐요. 김태우 거는 우영건 뭐 러시아 대사가 첩보고 철도시력원도 첩보가 여기 저는 문제될 게 없다 봐요. 지금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판결문을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다 폭로한 게 공익 신고인데. 그러니까 박정화 우리법 연구해 네. 주신 그 대법관이 그거 딱딱하고 물러나 버렸잖아요. 자, 퇴직해 그다음에 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설령 그래 99개가 공익 신고인데 한 개가 대상이 아니다 치고 근데 공익 신고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따집니까?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예. 근데 그걸 처벌하면 공익 신고가 위축되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김태훈에게 공익 신고자 맞고 따라서 그게 사면이 맞고 그다음에 왜 그게 무공천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패배주의 젖는 거다. 예. 따라서 그게 당당하게 공천해라. 그래서 경선을 해가 김태호가 된 거예요. 예. 여기까지 저는 뭐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여기까지 저는 잘못이 없다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패는 좀 따져봐야 돼요. 그게 쉬운 선거는 아니에요. 쉬운 선거는 왜 아니지만 그러냐? 그렇다고 해서 또 절망적인 것도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건 까봐야 돼요. 까봐야 합니다. 까봐야 까봐야 되는데 합니다. 이제 이게 보궐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김태우의 장점은 아주 높은 인지도입니다. 김태우가 이제 구청장이 될 때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 아세요? 김태우가 구청장 이겼잖아요. 예, 예. 아슬아슬하게. 그때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 아시느냐고요.
모르잖아요. 예. 아무도 몰라. 모르죠. 저도 모르고 예. 박사님도 모르면 우리 국민이 몰라. 예. 그때는 김태호가 인지도가 아주 높았단 말이에요. 예. 민주당 후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가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 후보가 진교훈이라는 게 정치에 관심만 있으면 좀 다 알아. 예. 그러냐? 경찰청 차장 출신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보궐선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다 거기 알죠. 민주당이 키우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인지도의 장점이 좀 사라진 거죠. 진교훈도 알아. 예. 김태훈은 당연히 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지금 혼전이 되고 있는데. 예. 근데 저는 뭐 선거는 이게 까봐야 되지만요. 지금 이게 그 투표율이 상당히 변수가 돼요. 지금 이게 여론조사를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럼요. 여론조사는 이게 예. 세대별로 나이 순대로 그대로 이게 쫙 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은 아무래도 이게 어르신들이 투표를 많이 나오거든요. 예. 어르신들이 보수가 많잖아요. 그럼요. 따라서 저는 투표율이나 모든 변수 이게 종합해봐야지 지금 이게 마치 민주당은 뭐 다 이긴 것처럼 야 몇 프로 차이로 이기냐. 근데 이겼다 보고 이거는 뭐 윤석열이가 심판해야 되고 김기현이는 물러나고 뭐 비대에 가야 되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죄부를 주고 말도 안 되는 이게 그걸 막 의미를 과대 포장에 붙이는 거죠. 예. 예. 기초단체 하나인데 예. 지금 이게 민주당은 이런데 이렇게 교만하면 또 결과는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뭐 요즘 우산 테러도 하고 별놈들에게 김태우 괴롭히는데 저희가 이게 최선을 다해서 혹시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강서구에 있으면 꼭 전화하셔가지고 김태우 투표대에 가야 한 표입니다. 투표대에 그렇습니다. 가야 돼요. 예. 꼭 가도록 이걸 이게 좀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김태호 후보가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지지층들 또 정치 고관여층들은 훨씬 이쪽이 높습니다. 보수 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는 까봐야 하는 거예요. 뭐 2, 3%이 정도 가지고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4, 5%까지도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영장 기각 이후에 기고만장해갖고 지금 설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진창에 빠져가지고 이제 허우적거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